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일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게 해가지고 평균 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유연근무제 제도의 일종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이 많이 없는데 업무 시간 꾸역꾸역 채우는 거 사실 진짜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량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이 많고 적은 게 어디 있냐. 손님이 오면은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거는 우리는 곤란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평균 내서 근로시간을 도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죠? 이 평균을 잘 내면 서로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라면 사실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자체가 특정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넘더라도 평균 내 가지고 40시간이면은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해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살펴봤던 지원금은 외부에서 받는 거라면은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절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절이 되니까 사실 좋고, 우리 대표님이나 사업주님에서도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으니까 알짜배기도 이런 알짜배기가 없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S올 대표님들께는 마구마구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들고 온 겁니다. 이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제도인데,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둘 중에 하나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에 뭘 적용하느냐, 그거를 골라서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정한다 해도 시간을 이게 무한정 줄이거나 늘릴 수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기준,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자, 우선 2주 단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주 단위는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하면 돼요. 일주일 단위도 괜찮고 열흘도 괜찮습니다. 14일 이내면 다 되는 거죠. 여기 기간을 평균을 내가지고 일주 근로시간이 4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가. 소정근로. 하루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24시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그죠? 8시간 넘으면 연장근로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2주 단위를 쓰면 24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탄력 근로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주에 제가 50시간 이상을 일했어요. 딱 50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둘째 주 일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 초과해서 일했던 10시간을 뺀 30시간만 일하게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주에 50시간, 둘째 주에 30시간 일하셔가지고 2주 합해서 80시간 일하셨고, 나누기 2하면 40시간. 맞아요. 근데 소정근로 40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주에 48시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주 차는 48 플러스 2, 50시간이니까. 그리고 2주 차는 30시간 전부가 소정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합해서 소정근로는 78시간, 연장근로는 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일 경우에는 2주 평균에서 특정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2주 단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적용하시느냐? 주 대상자는 매일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사람, 주 단위로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써먹기 좋고, 특히 저희 격일제 근로자들한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용 방법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두시면 돼요. 원래 근로시간이 땡땡 시간인데
이렇게 적용이 된다. 니는 2주 단위가 적용된다. 라고만 명시를 해두면은 써먹을 수 있어요. 참 편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도는 좀 또 다른가요? 조금 다릅니다. 2주랑은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 3개월 이내에서 정한 시간이 있겠죠. 네. 2개월이든 뭐 4주든 7주든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평균 낸 일주 근로시간이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들었던 예 50시간짜리 네. 그 통으로 전부 연장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2시간까지 가능한데 조금 더 불리한 거는 여기서 하루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12시간 넘어가는 건 연장 근로가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의 한계는 소정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넘어서 하는 거는 다 연장 근로입니다. 근로는 할 수 있어요. 연장 근로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아, 이 앞서 우리 제도의 적용 요건이나 주요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개월일 때 똑같죠? 조금 다릅니다. 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실 경우에는 네. 근로자 대표랑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면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는데 3개월일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적용 기간이 길고 네. 특정 일이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2주 단위보다 길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근로자 대표는 누굽니까? 뭐 노조 위원장이 있습니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자들로 구성된 네. 노조가 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이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을 넘는다. 라고 하면은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반수를 안 넘거나 노조가 없다. 라고 하면은 따로 선출을 해야 돼요. 이 적용 대상자 중에 누가 근로자 대표 할래? 이래가지고 뽑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뽑혀 나온 사람이랑 서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면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서면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저희 뭐 주요원한테만 적용되느냐, 충전원한테만 적용되느냐, 세차원한테 적용되느냐, 아니면 경리한테 적용하느냐, 다 거기 적어야 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단위 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할 수가 있어요. 3개월짜리 할 수도 있고, 2개월짜리도 할 수 있고, 3주짜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여기다가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위 기간 동안 월요일은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수요일은 몇 시 퇴근, 이런 거 다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다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합의서는 언제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 적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도만 좀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사업주, 근로자 양측 유용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한 여건이 있는 사업장에선 잘 활용하면 되는데 어떤 근로자한테 이걸 도입하면 좋습니까? 이것도 2주 단위랑 비슷하게 교대제 근로자가 있거나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자, 뭐 월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자가 있는 경우에 써먹으면 좋습니다. 우리 사업주분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죠. 그런데 도대체 얼마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요. 네, 그렇다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2주 단위 살펴볼게요. 자,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나 충전소, 여기서 근로자가 20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중간에 02시부터 03시까지 휴게를 1시간 부여를 받습니다. 네. 이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퐁당퐁당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단시간 근로자인데 하루에 휴게 빼면은 12시간 근무합니다. 12시간. 네. 이 중에서 7시간은 야간 근로가 돼요. 야간에 22시부터 06시 사이에 1시간 쉬니까 7시간이 야간 근로가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2주 단위 도입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 계산을 하게 되면 네. 2주간 격일제로 근무를 해가지고 7일 근무합니다. 7일. 하루에 12시간씩 7일 일을 하게 되면은 84시간일까요? 아니죠. 84시간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84시간을 이렇게 쪼갭니다. 소정근로 56, 연장근로 28시간. 연장근로 28시간이 돼요. 연장근로가 더 인건비가 세죠. 그렇죠.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가 하루에 7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7시간 곱하기 7을 해서 49시간 나와요. 네. 그리고 주휴는
한 주에 5.6시간이 나옵니다. 5.6시간 곱하기 2주 하니까 11.2시간이 나오죠. 네. 요거를 일주로 환산해가지고 월로 다시 계산을 하면 290.47시간치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요거 최저임금 곱하면 249만 5,137원. 예, 약 250만 원 돈입니다. 네. 요렇게 줘야 되는데 2주 단위를 만약에 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1주차 조정근로 시간 48시간까지 가능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12시간씩 4일 일하면 48시간인데 이게 통으로 조정근로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연장근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주차에. 2주차는 두 개 합쳐서 조정근로가 40시간 되지 않습니까? 평균에서. 네. 그래서 2주차는 조정근로가 32시간이면은 앞에 48시간이랑 합쳐서 80시간 나누기 하면 40이 되니까 2주차는 32시간. 네. 32시간을 넘어간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4시간이 연장근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계산을 하니까 274.83시간치를 줘야 돼요. 주네요. 그렇죠. 네.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236만 원. 오. 그래서 금액은 약 13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오. 그리고 이건 직접 인건비예요. 네. 직접적으로 달에 발생하는 거. 네. 여기다가 보험료 발생하죠. 그죠.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한 10%쯤 됩니다. 네. 거기다가 퇴직금도 발생하거든요. 그럼요. 다 포함시키면은 월에 한 16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잘 활용하면요, 우리 근로자분들에게도 좋고 우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SOL 대표님들 오늘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